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경톡의 건대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7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이제 최근에 바뀐 이 주택담보대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보대출 한도에 관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나가는 시점이 아마 8월 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바뀌지 않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택을 매입할 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구입자금 한도 관련한 내용과 두 번째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바뀐 내용이 있죠. 신용대출 DSR과 이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이 매매할 경우, 그러니까 매입할 경우죠. 주택을 매입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어떻게 될까? 이 내용을 좀 다뤄볼게요. 일단은 주택 구입자금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그리고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무주택자는 이 무주택자 중에서도 서민 실수요자와 서민 실수요자가 아닌 무주택자,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이 7월 1일부터는 무주택 중에서도 이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준이 좀 달라졌죠.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이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하고,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연소득 기준이 이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금의 경우에는 연소득 합산이 1억 원 미만이면은 이제 무주택 중에서도 서민 실수요자에 포함이 됩니다. 이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이하,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야 하고, 투기 과열지구의 6억까지는 60%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6억에서 9억까지 그 초과되는 부분, 6억이 넘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9억 미만까지에 대해서는 50%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5억까지는 70% 한도, 5억에서 8억 그 사이 구간은 60%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이게 연소득 기준 합산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이면은 이제 그 부부는 서민 실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의 경우는 이제 예전에 집을 한번 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생애 최초는 아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집은 없다. 그럼 무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가족 구성원 중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면은 서민 실수요자는 얘기예요. 생애 최초는 여태까지 사본 적이 없다. 그러면 1억 미만까지는 서민 실수요의 무주택자. 투기 지역에서 9억 이하의 주택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있겠죠. 서울에도 이제 뭐 9억 이하의 아파트가 있긴 있으니까 많이 있죠. 아직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마 좀 이 한도를 받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서민 실수요자가 아닌, 이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무주택자, 예전에 한번 주택을 매입했다가 처분한 적이 있다, 이런 분들, 이런 이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만약에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에 있다면은 4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전 그 과거의 그 LTV랑 비슷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 가격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투기 과열 지역과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그러니까는 비조정인데 수도권이다. 이제 그럴 경우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무주택자 경우에 해당되는 조건이고, 투기 과열지구나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이제 또 이제 6개월 내로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가계 대출을 받고 나서 내가 살지 않고 뭐 임차를 준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에 거주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주택자인 경우도 지금 많죠. 뭐 이사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면서 이제 다른 집으로 가는 경우. 자, 그럴 경우는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같은 경우,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구입을 위해서 이제 대출을 받는 경우는
이제 무조건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인데, 그리고 이제 처분하면서 신규로 주택을 전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분하고 신규로 구입한 주택은 그냥 가계대출 받고 전세 넣고 나는 월세나 전세로 따로 산다든가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산 집에 살아야 돼요. 투기나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40%, 이제 조정대상 지역은 50%,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외 수도권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주택자 이상이면은 저희가 이제 다주택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출이 아예 안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의 수도권 기타 지역을 구입하는 경우는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 바뀐 대출 내용은 실수요자 분들께는 아마 조금 유리한 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 아파트를 이제 구입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거를 이제 자담으로 이제 인정을 받거든요. 금융사에서는. 자, 그 상태에서 추가로 시세가 오른다면 내가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최대 1억 원까지는 생활 안정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매입할 때는 은행에서 최대 한도를 이미 받기 때문에 아무리 시세가 올라더라도,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추가 한도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좀 드물 겁니다. 어쨌든 투기과열지구의 1주택자인 경우는 LTV 한도 내에서 기존의 가계대출 한도를 제외한 9억 이하까지는 40%,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생활 안정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정을 받고 있는 그 지역의 물건지별로 9억을 잘라서는 40% 범주 내에서 생활 안정자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20% 범주 내에서 쓸 수 있고, 자, 1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위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퍼센트 내에서 10% 정도씩 LTV가 차감됩니다. 은행에서 생활 안정자금을 다 받으시고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죠. 이금융권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이제 대출 기준이 좀 이제 그나마 좀 덜 까다롭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대출 받으시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신용대출도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 금융권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하실 예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내가 사업을 현재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2금융권에서 이제 조금 더 높은 LTV를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 자금이라든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쓰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혹은 가계 대출이 있고 세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 한도가 있다고 하면 계산을 해서 최대 90%까지는 사업 자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시 상품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계속 다뤄왔으니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상담 받아 보시고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금리는 아무래도 좀 은행권의 가계대출과는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가 좀 높습니다. 보통 가계대출의 한 1.5에서 한 2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는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바뀐 내용 중에 그 신용대출 DSR과 주택담보대출의 그런 그 관련한 대출 규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21년 7월자로 전 규제 지역의 시세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하고, 그다음에 신용대출 금액이 1억 원이 초과가 되면 대출 규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전 규제 지역, 규제를 받고 있는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는 그 지역 내에서의 담보를 제공했을 때 이 담보 물건이 6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이다 하면은 규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보가 아닌 내 신용대출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신용대출이 금액이 1억 원 초과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신용대출 받은 차주분도 대출 규제의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이 차주 단위로 DSR에 적용되지 않는 몇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좀 여쭤보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좀 내용을 이제 담아봤는데,
첫 번째로 소득 외에 상한제한이 인정되는 대출로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적금 담보대출, 그다음에 보험 계약 약관 대출, 자, 요 정도가 있습니다. 문제 생겨도 문제가 안 생기는 대출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예적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못 갚으면 그 예적금 깨지면 되는 거니까 보험 약관 대출도 마찬가지고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로는 정책적 목적의 대출인데요. 서민금융상품, 정부 지자체 협약 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 대출 등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30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에 나온 내용입니다. 위 세 가지, 앞서 이제 얘기한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차주 단위의 DSR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담보대출 한도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전에 좀 바뀐 내용이 있어서 한번 다시 다뤄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좀 어떠셨나요? 담보대출 한도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되니까요.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뤄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채널 아파트 금융톡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좀 아파트 금융톡이 많이 개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해볼 거니까요.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